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2월 12일, 오늘도 장이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양대 지수 모두 다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한 0.69%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2%,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급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번 달 들어서 반등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최근 들어서 너무나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고점 영역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거기다가 오늘 좀 수급을 보더라도 사실 조금 외국인들 수급도 굉장히 오히려 매물이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 기관들도 뭐 강력하게 매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조금은 이제 주가 조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대외 변수가 없는 한은 이제 조금은 지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관들 순매수가 들어와서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장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종목군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괜찮은 면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 가장 좀 강했던 업종을 보면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통신주들 자, 엄청난 오늘 상승률을 보였죠. 일단 이노와이어리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오늘 20%대 급등해줬고요. 대장주였던 뭐 KMW나 오이솔루션 그리고 RFHSC 같은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5G 관련된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지금 통신 대형 기업들이 지금 합병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급등을 해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역시나 5G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에도 계속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조금 주춤했지만 뭐 후성과 같은 2차 전지 업체들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P&E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NS나 서원이테크 같은 기업들 그리고 오늘 또 뭐 상하프로테크도 1%대 좋은 흐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즉 성장 가능성이 가장 오래 기대가 되는 산업들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 내에 있는 실적이 좀 받침되는 종목들 위주의 베팅 전략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추천 종목을 드리거나 특징 관련된 그날그날의 특징주 컨텐츠를 올려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대부분 없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나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은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철저하게 좀 배제를 시켜 놓으시고 실적 시즌 끝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고 어떤 성장성, 재료로 베팅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요. 잠시 현금화 시키는 게 좋은 리스크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을 텐데, 자,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오늘 모나미였습니다. 모나미. 자, 모나미, 우리가 뭐 대표적인 문구류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 8월달 고점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이고 바닥권까지 거의 내려온 상태였는데 오늘 장에서 한 29.92% 정도 올라줬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볼게요. 자, 신성통상도 있습니다. 자, 신성통상도 오늘 17% 가까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역시나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오늘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외에도 자, TBH 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고점 기준으로는 지금 한 15% 가까이 올랐다가 막판에 좀 꺾였죠. 그래서 한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이트진로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20% 가까이 올랐었죠. 역시나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 방금 보여드린 네 가지 종목 이미 어떤 종목인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워낙 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니까요. 자, 지소미아 이제 종료에 대한 내용들이 시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반일 테마주들로 수급이 몰리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발표를 했죠. 외교부가 이제 지소미아 휴력 종료를 시사하면서 이제 반일 테마주로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나미도 대표적인 문구업체로 일본 같은 경우도 문구류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경쟁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반일 테마주에 묶여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뭐 신성통상이라든지 그리고 신성통상이나 자, TBH 글로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뭐 유니클로 같은 이런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역시나 반일 테마주로 묶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죠. 주류를 팔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인데 역시나 일본산 맥주 관련된 이런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역시나 반일 테마주로 묶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로 내일장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몰려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도 손실 구간이신 분들이 있겠지만 최근 1, 2개월 사이에 만약에 매집을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권에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종목별로.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것은 어떤 실적과 전혀 무관하게 재료성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 재료가 사실 지금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된 건 아니거든요. 잠깐 이슈가 됐을 뿐이지 아직은 철저하게 효력 발생이 안 되고 유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 이슈성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다 싶어서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한번 차익매물 나오기 시작하면요 곧바로 또 원상복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바닥권에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반등이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실적이 워낙 안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작년 이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TBH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도 3분기 때 많은 손실을 좀 봤었죠. 1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4분기도 안 나왔지만 뭐 엄청난 실적이 막 확연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작년 단기 순이익 적자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적자폭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턴어라운드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발 이런 폐렴 관련된 종목으로 이런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실적도 불확실하지만 일단 지금 이번 이 중국발 리스크가 나온 이후에 실질적인 1분기 매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TBH 글로벌과 신성통상 같은 의류업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기업 모두 다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로 저가라고 해서 베팅을 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역시나 신성통상도 지금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지만 뭐 크게 나올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역시나 부진한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급등해서 이제 상한가 기록했던 모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년에도 사실 영업이익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단기순이익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상당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와 3분기 모두 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실적만으로 보기에는 베팅하기가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조금 꺼려지는 종목인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모나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주요 1매물대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다가 2매물대였죠. 버텨주고 있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지금 1매물대에서 지금 막힌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막혔다라고 보단 지금 뭐 상한가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치까지 거의 잘못 봤습니다. 하이트 진로였네요. 자, 다시 모나미로 볼게요.
자, 일단은 매물대 지금 막히는 모습을 보였죠. 막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 한번 이 매물벽을 돌파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밀려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부진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하방에서 지금 물량을 받아줄 매물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뭐 특별한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 지금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일단 내일장 장 초반에 조금이라도 밀린 느낌 나면 바로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일본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경쟁업체들, 즉 우리나라에 있는 반일 테마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적자까지도 보일 수 있는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으로 끝나고 바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절대적으로 내일장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고요. 바로 장 초반에 매물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반일 관련된 테마주들 모나미와 신성통상 그리고 TBH 글로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트진로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테마주는 역시나 중장기로 끌어갈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실적 위주의 종목, 실적은 무난한데 오히려 올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의 베팅이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화 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 좋은 기업들 항상 실적이 받침되고 재료까지 철저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소개해드리니까요. 추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얼스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타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